자, 2023년 11월 고1 모의고사 40번 지문 내용입니다. 문화 진화와 유전적 전이의 과정의 비교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문화 진화 모델을 우리가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부터 좀 틀을 가져와서 잡았냐면 집단 유전학의 개념을 사용해서 문화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초기 모델들이 뭐냐면 유전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유전학의 개념을 사용해서 문화에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요런 게 비슷한 게 있겠구나라는 주목할 만한 접점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유사성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적 전이와 문화적 전이의 유사성, 전파, 혁신, 선택 이런 것의 문화적 방식이 전달, 돌연변이, 선택, 유전적 관념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요거랑 요거랑 비슷한 거죠. 자, 이제 유사성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차이점을 알아봐야겠죠. 문화적 특성은 부모로부터만 전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전적 특성은 부모한테만 전수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접근법은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정이 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죠. 문화 전파가 유전자 전달의 규칙을 엄격하게 따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그럼 왜냐면 그럼 문화 전파는 부모한테서만 돼야 되는 거니까.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의 형태를 가지면 그들의 자녀는 반드시 엄마 혹은 아빠의 형태를 받을 거다. 이런 거는 유전자죠. 근데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과 시작점이 뭐냐면 문화적 특성은 다양한 출처, 이거가 뭔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전이될 수 있고 인구 내에서 빈도는 부모의 유전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전자랑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이 부분이라는 거. 부모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닌 성인이나 또래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친구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집단의 문화적 특성은 특성의 빈도는 요거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단지 한 개인의 부모가 그 특성을 가졌을 확률을 넘어서 유의미하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초기 문화 진화 모델들은 이렇게 유사성을 사용했는데 유전자 사이에 이제 문화 전파가 유전자의 전달보다 더 다양한 요인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만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해석을 하면서 문장 구조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많은 것들 첫 번째 모델들의 최초 모델들의 문화 진화의 많은 것들은 아니면 많은 첫 번째 모델들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거는 이끌어냈어요. 아주 눈에 띄는 접점을 연결성을 뭐와 뭐 사이에서 문화와 유전자 사이에서 자 사용함으로써 뭐를 개념들을 이론적인 인구 유전학으로부터의 즉 집단입니다. 여기서는 유전학으로부터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적용시켰죠. 그것들은 요런 콘셉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문화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이 굉장히 긴데 단 하나 있는 동사가 draw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rawing 이렇게 준동사로 바꿔버리면 문장 내에 동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using과 그리고 applying이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o apply라고 쓰신다던가 그냥 apply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문화적 패턴들, 방식들은 뭐냐면 전파, 혁신, 그리고 선택의 이런 방법들은 개념적으로 비유가 됩니다. 어디에? 유전적 과정에 전달, 또 전파 똑같은데, 그쵸? 돌연변이, 그리고
선택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표현을 하나만 알아봅시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like은 A to B 이렇게 하면 A를 B에 비유하다. 지금 요 부분 보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수동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문법적인 거는 요거랑 수일치를 시켰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is라고 쓰시면 안 되고, 수동태를 썼으니까 여기다가 liken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익숙치 않으니까 뭐 저런 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3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들은 수정되어야만 했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account for까지 같이 타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차이점들을, 어떤 차이점들? 유전학과 유전자와 그리고 문화적 전파, 유전자와 문화적 전파에 관한 그 사이의 차이점들을. 자, had to가 쓰였고 have to니까 과거형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에. 그리고 여기 수동태가 이렇게 쓰인 거. 그래서 여기에 had to modify 이러면 뭘 수정하는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게 동사였기 때문에 이걸 그냥 account 뭐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account for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전파가 따르도록 법칙들을 유전의 전달 규칙인데 뭐야? 유전의 전달 규칙을 엄격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지금 5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expect가 일반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ollow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원형 부정사 follow를 쓰셔도 안 됩니다. 자, 만약 두 명의 생물학적인 부모가 가진다면, 다른 형태의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면 그들의 아이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획득하기에 엄마나 혹은 아빠의 형태를 그 특징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잠깐 생각이 나서 한 건데, 실제로 여기가 지금 여기 부분이 주절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여기다가 whose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트레이트를 수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다 부사 likely는 부사가 아니죠. 요거 선생님이 오히려 형용사입니다. possible 이라고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 부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equal 이렇게 형용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상 이 형태로 쓰죠. be likely 투부정사, 그러면 투부정사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to acquire 대신에 그냥 acquire이나
또는 acquiring 요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더욱이 아이는 얻을 수 있어요. 문화적 특징들을. 자, 여기까지 not only but also.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로부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닌 어른들과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이걸 부연 설명합니다. 따라서 빈도인데 어떤 거에 대한 빈도는 문화적 특징에 대한 빈도는 집단 안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뭐를 넘어서 그냥 가능성을 넘어서 어떤 가능성이냐면 개인의 부모가 가졌다는 그 특징을 요렇게 여기 요렇게 좀 수정을 해주세요. 요거는 명사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가능성을 설명한 동격의 대절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이 파트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전면구도 이렇게 AB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AB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frequency랑 이 is가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고 있죠. 상당히 멀죠. 그래서 R로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동격의 대시 나왔죠. 그래서 뒷문장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전해요. 그래서 얘는 같은 명사절이더라도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은 안 되고 명사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인 위치를 못 씁니다. 그래서 요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문장이든 뒤에 문장이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번 요약문으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또 빈칸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순서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잡아보자면 이제 어떻게 하자면 처음에 유전자와의 사이에 이제 접점을 이끌어내면서 문화의 초기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접점들이 뭐냐? 자, 여기 표시를 따로 해줄게요. 이 접점들. 자, 이거 눈에 띄는 접점들. 여기까지. 눈에 띄는 접점들이 뭐예요? 요렇게. 요 접점들이겠죠? 이노베이션이 또 뮤테이션이고 셀렉션이 셀렉션이고 요렇게. 그래서 요거 나온 다음에 요거 나온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유사하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유사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나 라고 해서 이러한 접근이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접근법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 삽입. 근데 반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제 문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수정되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을 거다. 여기 정도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엄격하게 따르지 않을 거다 라는 부분 하나. 또 마지막으로 요렇게 그거에 대한 예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붙어야 돼. if가 요렇게 나오면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사례를 드는 거기 때문에 순서 삽입. 그리고 요건 또 요거에 대한 예시, 차이점이 나는 예시. 그러니까 순서 삽입. 자, 더 나아가서 더욱이 이렇게 했으니까 또 순서 삽입 포인트. 그래서 여기 따라서 하면서 마무리.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수정되어야 됐다.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한 설명, 그 사례, 차이점이 어떤 거에 대한 예,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설명을 위한 예시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부모한테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가 아닌 어른들이나 또래들로부터 그걸 획득할 수 있다. 여기가 또 빈칸 포인트. 따라서 하면서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단순히 부모가 그 특징을 가졌다는 가능성을 넘어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는 유사하게 비유를 이렇게 했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조를 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를 contrasted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여기에 엄격하게 따를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뭐 대신에 뭐 loosely 이렇게 뭐 대충 따르지 않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써도 안 될 거고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아니고 같은 거 이런 걸 쓰면 안 될 거고요. 여기에 그걸 넘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irrelevant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40번 정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